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본격적으로 늦가을의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아울러서 오늘 영상은 제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작년에는 정말 강한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다면 최근 들어서 특히 여름부터죠. 굉장히 미국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국내 시장만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제가 한번 미국 3대 지수를 제외하고 각국의 증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약 2년 전을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세계 증시가 얼마나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그 상승폭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대만, 파란색은 일본, 그리고 조금 밑에 남색은 독일, 주황색은 중국, 이렇게 국가별로 지수를 나타냈는데 대만이 2년 동안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본하고 독일, 중국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기간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지금은 2년이었으니까 1년. 자, 1년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여전히 대만이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2위권에 한국하고 일본, 독일 이 세 나라가 비슷한 규모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간을 6개월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6개월로 줄였을 때는 여전히 대만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기간을 3개월로 줄여보면 자, 3개월로 줄였을 때도 국내 시장이 가장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 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기간을 2년으로 늘려보면 자, 출발점은 19년 12월입니다. 즉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국내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측면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사람이 수익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국내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시장 탓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국내 시장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이야기를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본다면 기간을 6개월로 줄여볼게요. 자, 최근 6개월 내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여드렸잖아요. 딱히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9만원이라는 저점을 형성했을 때 그때로 하여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지수를 보신다면 저는 최근에 6개월간의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내 시장이 먹을 폭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국내 시장이 밉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지금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해석해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잖아요. 저도 솔직히 누가 될지 궁금했었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하고 홍준표 관련주 과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관련주하고 홍준표 관련주 이 주식을 정말 보고 있으면 도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매수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선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참조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대선 관련주를 공략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선주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재료와 모멘텀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지지율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비교적 공략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났으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은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인데 홍준표 관련주예요.
어제 국민의힘 경선이 발표되고 나서 약 8,400원 이쯤 했던 주가가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1분 봉이거든요. 봉 하나당 1분간의 거래를 나타낸 것인데, 자, 직전에 보면 1분 만에 무려 8%의 상승이 나왔다면 또 1분 뒤에는 바로 마이너스 37%,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TBC.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경선 발표 직전에 1분 만에 12%의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그 직후에 무려 31%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한가를 갔고요. 또 3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 1.7%, 2분 동안 8%의 상승이 나왔다면 단 1분 만에 2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한국선제, 이 종목도 하한가를 갔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을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덕성은 어제 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1분 동안의 변동성을 보세요. 1분 만에 6%, 5%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또 1분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는 무려 1분 만에 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1분 뒤에는 한때 27%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위즈코프.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차트인지. 지금 여기 음봉 하나를 보시면 11%, 또 13%, 바로 그 뒤에는 무려 22%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즉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단기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면 저는 대선 관련주를 공략해보는 것은 단기 투자자에게 맞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싫어하고 나는 단타보다는 스윙, 중장기,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럴 때는 정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괜히 이런 종목들을 공략했다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던 만큼 대선 테마주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보면서 그냥 한 번씩 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관련주는 앞으로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503만 대를 돌파했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3위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5위에 불과했다면 올해 처음으로 세계 3위를 달성했다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면 현대기아차, 저는 굉장히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아의 주가를 보시면 75,000원에서 88,000원까지 15% 그쯤 되겠죠? 저점을 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약 12% 정도, 기아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확실히 조금은 추세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자동차 관련주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상, 이게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의 두 자릿수를 급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차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차는 양호할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현대차는 전년 대비 20.7%의 감소가 있었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판매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조금씩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상승폭이 과연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전저점을 이탈하고 더욱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특정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또 조금씩 주가가 내려오고 다시 또 상승하고 당분간은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주가를 본격적으로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급 차질, 이 부분이 개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야지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두고 대응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양한 기사를 살펴보시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얹어서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내용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10월 5일날 18만 9천 원의 가장 저점을 형성했고 지금 주가가 약 12%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럼 10월 5일날 저점을 형성했으니까 10월 5일 전후로 과연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9월달의 수급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조금만 올라가 보면 자, 10월달은 직전달과 다르게 대체적으로 빨간 색깔 순매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딱히 현대차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시각에서 저점이다, 그런 시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딛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주가의 낙폭이 심할 때, 그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딱히 주가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새로운 재료와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도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도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18만 9천 원, 이 가격이 정말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하에서 기아하고 현대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부터는 날씨가 정말 쌀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 주말이니까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